세상의 환호 속에 행복은 없었다. 이 문구는 조간신문의 기사 내용을 강조한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아이돌 가수 출신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가수 활동을 하면서 대단히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열성 팬들이 자기가 사는 집에 몰려와서 속옷을 훔쳐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환호 속에 행복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환호 속에 행복은 없었다는 고백은 그 아이돌 가수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의 보편적인 고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톨스토이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톨스토이는 행복의 절정의 순간에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 충동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통념상 완전한 행복의 조건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던 때였다. 이것은 루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소는 연애소설 시넬로이즈의 성공으로 유럽 최고의 작가가 되었고 이로 인해 마음만 먹으면 가장 높은 신분의 여인들까지 포함하여 정복하지 못할 여인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환호를 받는 그 순간에 행복은커녕 자기 안에 감추어진 욕망으로 인하여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는 기본 원칙 위에서 그의 모든 글을 전개합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론에서 인생이란 행복하게 되려는 욕구이며 그러한 노력 속에 인생의 의의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루소가 추구하는 인간의 완성은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로 태어난 원초적인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해지려는 것은 인간 공통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설정한 성공의 목표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한 성공의 목표점에 도달했는데 거기에 행복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의 환호 속에 행복은 없었다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했던 성공의 지점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스스로 절망하게 됩니다. 그 절망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심리적인 충격도 커집니다. 절망의 정도가 스스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커지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인생이 짓누르는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데 이 통계에 잡힌 대부분의 자살은 아마도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이 느끼는 억울함, 분노, 수치심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혹은 몰아닥칠 비난과 수치심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탈출구로 자살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막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선택한 것이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졌던 정치인이 갑자기 자살을 선택한 것은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인생에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자살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는 1961년에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런데 이때는 해밍웨이가 세상의 환호를 받으면서 성공의 절정을 누릴 때였습니다. 톨스토이도 해밍웨이와 같이 성공의 절정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 과거의 내 생활을 더욱 선하게 영위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났던 것처럼 자살에 대한 생각이 극히 자연스럽게 솟아났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자살을 실행하지 않고 연기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자살을 실행하지 않기 위해서 총을 들고 사냥하는 것을 중지했으며 집안에 자살에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다 치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급히 자살을 결행하려 하지 않은 것은 그 전에 온 힘을 기울여 사상적 혼란을 정리하고 싶었으며 설사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자살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살을 연기한 톨스토이의 이유는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 허무주의는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상적 혼란은 무엇인가? 죽기 전에 자살을 충동질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죽자. 자살은 그 이후에 실행해도 늦지 않다. 무엇 때문에 죽고 싶은가?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자살 충동에 대한 얼마나 멋진 대응입니까? 죽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톨스토이는 자살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대로 온 힘을 다하여 책을 읽고 사색하면서 그가 경험한 사상적 혼란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로 톨스토이는 자살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백록을 비롯한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톨스토이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못지않는 위대한 영적인 작품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죽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비록 그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죽을 힘을 다하여 그 문제의 답을 찾아보자. 자살은 죽을 힘을 다하여 노력한 다음에 실행해도 결코 늦지 않다. 톨스토이가 보기에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노력도 하기 전에 성급하게 자살을 실행한다면 그것보다 더 비겁하고 게으른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